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 다들 느끼잖아요. 한국은 정말 어딜 가나 카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카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게 그냥 커피 마시는 공간 그 이상이에요. 누군가에겐 이게 평생의 꿈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이 화려해 보이는 카페 카운터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경제학의 냉정한 현실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믿어지세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카페가 무려 10만 6천 개랍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전국의 카페가 10만 개가 넘는다니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숫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까 봐 우리가 진짜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편의점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국의 편의점 수가 약 5만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카페는 그거의 거의 2배예요, 2배. 이건 그냥 시장이 좀 붐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과포화 상태를 지나 터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카페공화국이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급심하게 포화 상태인 게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요. 바로 나만의 작고 예쁜 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꿈, 로망 같은 게 아주 깊숙이 녹아 있는 거죠. 그 팍팍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공간에서 향긋한 카피를 내리는 그런 삶, 그 감성적인 가치가 이 현상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10만 개가 넘는 카페 중에 무려 80%가 우리가 아는 그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독립 카페라는 사실이죠. 이건 이 시장이 몇몇 거대 자본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꿈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진 아주 잘게 쪼개진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카페 사장님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8만 개가 넘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의 그 소중한 꿈, 과연 돈이라는 현실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그냥 뭐랄까 꿈은 꿈으로만 남게 될 운명일까요? 자, 이제 그 꿈의 뒷면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아주 냉정한 숫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카페를 운영하는 재무적인 현실은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 재정적인 압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카페 산업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고작 7%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팔면 70원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벌써 그거의 2배가 넘어요. 14에서 16%에 달하거든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이미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 월세, 임대료 비중이 약 8% 정도 되는데 이걸 더해볼까요? 그럼 인건비랑 임대료, 이 두 가지 고정 비용만으로 이미 매출의 20%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장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맛있는 커피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해법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서 한국 카페 시장만의 아주 독특하고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카페들의 커피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른바 상향 평준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는 평균적인 커피 맛이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였다면 지금은 80점이 그냥 평균인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83점짜리 커피랑 90점짜리 스페셜티 커피의 그 미묘한 차이를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별하기 어렵고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굳이 더 비싼 돈을 내려고 하지도 않죠. 이건 아주 유명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네 모든 국밥집 국밥이 다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님들은 뭘 보고 식당을 고를까요? 그렇죠. 바로 같이 나오는 김치나 깍두기 맛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제 커피는 국밥처럼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 되어버렸고 커피 맛 하나만으로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커피가 국밥이라면 그럼 카페의 김치는 바로 디저트가 아닐까요? 맛있는 케이크나 빵으로 손님을 끌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전략 역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와, 여기 디저트 진짜 맛있다 할 정도의 퀄리티를 직접 만드는 건요. 사실상 카페 안에 작은 빵집을 하나 차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바리스타 기술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엄청난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죠. 결국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개인 카페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 납품업체에서 냉동생지나 완제품을 사서 씁니다. 그 결과 어느 카페를 가도 다 비슷비슷한 모양과 맛의 크로플과 소금빵을 팔게 되면서 디저트마저도 더 이상 차별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럼 커피도 아니고 디저트도 아니에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의 진짜 전쟁터는 대체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경험을 파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거의 역발상에 가까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어떻게든 테이블을 빽빽하게 채워서 평당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성공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성공하는 신생 카페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오히려 테이블 수를 줄여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인테리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브랜드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옛날 관점에서는 아니 저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카페들 있죠. 좌석 간격 널찍하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득 찬 공간들. 바로 그런 곳들이 오히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막 터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른바 사진 찍기 좋은 카페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현상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한 명의 개인이 이 10만 개의 경쟁자를 뚫고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 살아남는 곳들을 보면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와 분위기, 공간 디자인을 가진 곳. 둘째, 그냥 커피 파는 가게를 넘어서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건인데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 임대료 걱정이 없는 그런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가진 곳들입니다. 즉,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독특한 경험,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현대의 카페 비즈니스는 그 본질 자체가 진화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은 커피나 디저트 같은 눈에 보이는 제품, 즉 하드웨어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사람들과의 연결, 그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 같은 무형의 가치, 바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스스로 답해야만 하는 마지막 핵심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카페는 손님에게 단순한 커피 한 잔 그 이상의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답을 찾는 데서부터 생존의 길은 열릴 겁니다.